원희룡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지사 재임을 하시면서 중국인 투기 자본 이거 상당수 막은 건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이 부동산 투자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럼 앞으로 중국과 이 부동산 문제를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게 제가 제주도에서 정말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제 전임 지사의 도정 지표 자체가 중국 자본 유치였습니다. 도정의 목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가서 인센티브 투 유치해왔고 토지도 뭐 전세기 타고 와서 땅을 살 정도로 붐이 일었는데 이게 정도가 지나쳤고 이게 우선 그 사업의 내용도 땅을 사서 개발해 놓고는 중국인들끼리 분양을 해버리다 보니까 제주도 땅에 중국화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해보고는 한 달 만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근절선언을 했습니다. 한 20여 개가 넘는 중국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전부 취소를 시키거나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켜서 제로를 시키는 바람에 아까처럼 환구시보에서 원희룡이 중국 자본을 막고 있다라는 항의 사설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별적인 토지 매입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투자 영주권 때문에 건강보험 쓰죠. 또 학교 들어갈 수 있죠. 여권 나오죠. 이러니까 중국인들에게 프리미엄 그리고 상속 그리고 소유까지 되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너무 좋아해요. 대한민국 땅 전체를 지금도 서울 경기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사고 있는데요. 제주는 이것을 투자 영주권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내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는 추가로 지정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도 한 명을 또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전부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으로 중국인 투자가 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상호주의로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중국은 부동산 취득의 상호주의. 토지의 소유와 상속 제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래도 최소한 상호주의로 그런 식으로. 저는 상호주의보다는요. 네. 현재의 외국인 토지 소유와 네. 건강보험에 대한 이용과 학교에 들어오는 거 나아가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율도 100% 상호주의는 아니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 지사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7년 도정 직무수행평가에서 잘못했다가 51.9%고 잘했다가 36.8% 이게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선될 때도 51%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득표고요. 그리고 퇴임 당시라든가 재임 시에도 42%에서 50한 2, 3% 사이의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주도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입니다. 네. 만약에 인기가 없었으면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도의원 4분의 3이 민주당인 곳에서 재선식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주인들의 인식이 제주공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투표 걸어보십시오. 홍 의원님 지지율 30%도 안 나옵니다. 30% 나오면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는요. 예. 30%도 안 나오게끔 돼 있는 예. 그런 제주도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감안해 주시기 아까 바랍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건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도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던지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던져놓고는 원하면 안 하겠다. 강원도랑 나누겠다. 정책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 시간 다 끝났고요. 예. 원희룡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100세까지 사는 사회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면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을 4, 5명씩 이 부양하는 이 사회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조차도 안 돼 있고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하면 미리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독립기구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 후보님, 내가 이거 물으면 또 화내지 마세요. 저는 홍 후보처럼 그렇게 지난 발끈발끈 안 합니다. 2018년도 우리 이제 남북
위장평화쇼를 할 때 원 후보님이 지사를 하시면서 김정은이 제주에 오면 백록담 분화구에 헬기를 바로 착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질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댓글로 이걸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괜히 지금 뭐 코로나니 우리 북핵이니 걱정할 게 많은데 오해로 인해서 괜히 마음 상해할 필요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김정은이 답방을 했을 때 서울로 올 거냐 제주로 올 거냐가 홍 후보님은 모르셨겠지만 우리 안보당국과 정부당국에서 그게 심각한 보안 사항이고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제주로 올 경우에 경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한 우리가 시설 운영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타진이 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 답사를 하면서 만약에 제주로 오게 된다면 헬기로 그냥 왜냐하면 한라산 방문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헬기로 바로 갔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예, 고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7분입니다. 네. 저희 토론에서 이제는 좀 경제 토론, 나라 전체를 살릴 그런 토론을 할 때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홍 후보님께서 G7을 내걸면서 잠재 성장률 3%로 국민소득 오반물을 이루겠다. 이명박 747 이후에 이런 그렇죠. 성장률과 어떤 이런 국가의 이 도달 목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약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지금이 우리 국민소득이 한 3만 2천 불 정도라고 보고요. 예. 잠재 성장률 3%가 됐다고 치고요. 예.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소득 성장률을 5만 불까지 가려면 지금 상당히 우리 성장률이 2, 3% 갖고 2% 갖고는 아니, 어렵죠. 3%가 됐다고 치고. 예? 3% 됐다고 치고 몇 년 걸리냐고요. 그건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 안 해보시고. 안 해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새로 계산해 그럼 이왕이면 10만 불 제시하지, 저게. 예? 10만 불 그거는 제시하지. 과도하죠. 과한가요? 그건 과하죠. 저는 사실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슴 뛰는 야, 우리 국가가 G7, G5로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과연 부모만큼 살 수 있을까? 이 자신이 없어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비전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얼마나 가슴 뛰고 희망적인 겁니까? 대신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예.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 3%로 매년 성장하면요. 예. 15년 걸려요. 15년. 제가 대통령 이야기하는 15년 하실 겁니까? 거는 그 목표치죠. 목표치고 그게 몇 년 걸리고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이 5년 재임 중에 전부 다 하겠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목표치를 그래 정해놓고 가자. 그러면 그 왜 뜻입니다. 10만 불은 제시 안 하냐고요? 예? 10만 불은 제시를 안 하냐고요? 5만 불이 장기적인 목표치면 4만 불 거쳐서 5만 불 갈 거고 5만 불 다음에 10만 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3% 계속 성장하면 20년 뒤에는 10만 불이 될 텐데 왜 그렇게 15년이라 왜 또 15년 뒤의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셨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만 불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 G7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G7 시대. 15년 뒤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목표 수치로 5만 불을 정해놓고 G7 시대로 한번 가보자.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예. 원대한 목표의 제시다. 그렇습니다. 계산은 안 해본 수치다. 계산은 그런 식으로 수치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옛날에 그 뭐 이명박 학자들이 얘기하는 좋아 보여서 공약할 제시했다. 때는 예.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할 때 그대로 됐습니까? 자, 목표 수치를 말하는 거죠. 3%라고 치고요. 예. 현재 잠재 성장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은 2% 내외로 예, 보죠. 그렇습니다. 2%를 지금 하향 돌파할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보다 지금 좀 낮죠. 예, 지금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오면서 역대 대통령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온 것을 아십니까? 그건 알죠. 알죠? 그게 지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연평균 10% 성장할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역대 정부마다
수출도 잘 되고 뭐 소비도 늘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하는데도 잠재 성장률이 계속 1%씩 떨어져 왔는데 어떻게 다음 정부에서 1% 이걸 역전시켜서 올릴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게 핵심된 게 그 경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금지되는 것만 해놓고 모든 걸 허용하는 선진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갑질하면서 모든 걸 간섭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도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좋습니다. 예? 규제 완화로 민간의 활력을 키우고 노조를 분쇄하고 규제 분쇄는 철폐하고 아니죠. 외국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들어오게 한다. 네, 그런 내용들 잘 봤습니다. 물론 이거 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홍 후보님께서 이 성장, 5만 불로 가기 위한 성장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 주도 성장이라고 했더라고요. 맞죠? 네. 고용 주도 성장. 그런 셈이죠. 예. 아, 그런 셈이라뇨. 그러니까 고용집 제일 큰 활자로 써놨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고용 주도 정부 성장 들어와서 맞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예? 민간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잖아요. 네. 이건 세금 나눠먹기 정책이니까 이런 정책을 취하지 말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고용 주도 성장을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이 경제학적인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의 결과가 소득인데 소득이 성장을 끄는 것처럼 이거를 마차와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잠깐 제 말을 좀 질문이니까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많이 틀면 물이 나온다. 예, 물이 공급된다. 이런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죠. 근데 일자리도 투자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이루어져서 투자, 고용, 소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은 일감이 있어야 그리고 수익이 날 보장이 있어야 기업도 투자를 하고 정부도 세금이 거쳐서 공공의 효과적인 일거리가 보여야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민간과 공공의 투자가 수익성과 효율성이 나오는 일감 주도 성장이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것도 일감과 고용 이렇게 이 관계를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를 물론 문재인 정부보다는 소득보다는 그 앞단을 얘기했지만 어차피 투자의 결과인 걸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성장을 끈다 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아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지사님은 지사 7년 하시면서 지금 말하신 대로 해봤습니까? 예. 예? 예. 그래 해서 제주도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데 공공과 자, 민간의 아니,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7년 누계 46%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보는 그런데 왜 시간 다 지지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고용 주도 성장을 자, 물어봤는데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자유주도권 토론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그 강론 따지는 거는 역시 수석한 사람답게 참 대단합니다. 뭐요? 강론을 따지는 거는 저는 총론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하고 국가하고 2단계 행정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의 이 운용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행정구조를 이래 제주도에서 해보니까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장점은요. 그러니까 우선 이 주민들이 자기 생활 밀착형 민원이라든지 사업들은 이제 좀 더 가깝게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요. 다음 광역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소집단들의 이해관계에 휘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단점은요? 예. 특히 이제 중간에 기초단체제의 뭐 시군 의회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게
도로 좀 집중되어 오는 면이 있어요. 거기다가 님비 현상 비슷한 게 있잖아요. 좋은 사업은 자기네 따가려고 하고 싫은 거는 전부 남한테 맡기려고 하고 자기네 오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과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주도가 전국 어디보다도 몸살을 앓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예.